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한 주 늦었죠. 2025년 2월 8일 CAT 1급 이번 달 거는 이제 1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 띄워놨고 CAT 2급 2월 문제는 저번 주에 올라갔죠. 거기에 이제 좀 댓글이 달렸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2월 문제 풀 때 좀 많이 흥분하긴 했어요. 문제도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댓글 다신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분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이제 강사분이시라고 그러셨는데, 강사분이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답하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상당히 정중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대부분 강사님들 제 영상을 보면 저도 알고 있어요. 짜증 날 거예요. 짜증 나는 게 아니라 화나고 듣기 거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 댓글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분이 댓글을 단 건 나쁜 말을 다신 것도 아니고 좀 저를 걱정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다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더라도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강사하시는 분 중 제가 아시는 몇몇 분들은 상당히 지식 수준이 뛰어나고 실력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제가 비난하는 쪽에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늘상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려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제 경제적인 논리,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서 이제 얘기하셨죠. 결국은 이제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경제적인 논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애당초 제가 영상을 시작을 한 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도 제 영상의 구독자 수는 뭐, 아직 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독자 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강사님들은 많잖아요. 어차피 현실과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는 강사님들은 많으니,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애당초 지금 저 유튜브를 시작한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교육에서 교육이 엉터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자. 좀 깊게 들어가자. 어떤 제약 없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는 강사님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요새 학원의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학원 쪽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계 쪽, 캐드 쪽 학원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잘 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사회적인 흐름에서 이제 비주류가 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최고 전성기였고, 그때는 뭐 다들 기계 하겠다고 난리를 쳤었고, 기계 쪽에 뭐 자리 안 나나 막 그랬었던 것 같고, 지금은 요새 젊은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누가 기계해, 누가 설계해,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계 쪽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특성이 뭐냐면 주류가 있으면 다 주류로 몰려가잖아요. 이게 돈 된대 그럼 다 그쪽으로 몰려요. 몰리는데, 몰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기서 이제 튕겨져 나온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튕겨져 나오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을 좀 보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막 기계 쪽에 들러붙는 분들은 적은 반면에,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기계 쪽을 해야지 하는 분들은 많으세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튕겨져 나온 거죠. 주류에서.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분들을 노리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는 너무 그렇게 튕겨 나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원들은 너무 사람이 안 몰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대다수의 이제, 예전에는 정보가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정보가 많이 발달했는데, 서로 정보들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조언을 듣고, 그래가지고 학원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이건 저도 진짜 학원을 다녔던 학생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리고 제가 학원 다닐 때 다른 학원을 다녔던 학생한테 들은 얘기지만 정말 돈 낭비였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수업 과정을 다 마치고 수업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자격증까지 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은 뭘 할 수 없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무슨 특강 같은 걸 간혹 나갈 때 있거든요. 특강 나가서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 학원을 안 다니시냐. 학원을 가라. 강사가 지켜보고 여러분들을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 캐드라는 과목은 온라인만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늘상 얘기해요. 온라인은 보조교육제지 메인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캐드 쪽은. 왜냐면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실기적인 부분들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강사가.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작업하는 걸 직접 지켜보지 않으면 그 교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보조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강사랑 학생이 대면하는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해요. 캐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사님 제가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저 학원 나갔어요. 근데 왜 계속 하시지 않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거 도움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과정을 다 마치고 자격증까지 따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한 분들이 막 퍼뜨려요. 주변에. 자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산업에서 비주류가 돼가지고 인원이 줄었어. 학원에 오는 인원이. 가장 큰 요인은 산업에서 비주류가 된 게 가장 큰 요인이니까 인원이 줄은 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원을 가려는 사람이. 학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학원을 안 가는 이유는 학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요령적인 교육 그런 것만 했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학생들이 마냥 모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보가 전달이 좀 쉬워진 세상에.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한 유경험자. 이 유경험자의 경험이 좋지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댓글에도 남겼지만 그분이 제 미래를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 당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교육 전반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캐드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차피 캐드 교육의 미래는 없어요. 지금 하는 식으로 눈속임식의 교육을 한다. 엉터리. 그러면 도태될 거예요. 안 그래도 실무 쪽에서는 우리나라 캐드 실력, 우리나라 설계 실력 안 좋다고 지금 우리나라 설계 지금 밀려나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중국보다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훨씬 설계를 잘한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알고 있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렇게 수업하면 본인도 힘들고 학생한테 욕먹고 본인이 잘려나가게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지금 강사님들이 뭐 때문에 뭘 못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강사 생활 했으니까. 저는 이제 미친 척하고 했고 저같이 미친 척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봤자 원장한테 잘려나가기나 하지.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강사분들은 이게 위기일 수 있는데 학원은 위기가 아니에요. 학원 원장님은 간단해요. 기계서 캐드 쪽이 잘 안 돼? 캐드 버리고 요새 AI가 대세야? 그럼 AI에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학원 강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 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강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말 잘 듣게 하고 그다음에 또 빈뭔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겠죠, 학생들의.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댓글이 달렸다. 감사하다. 이런 사설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사설로 또 10분을 깠네요. 이제 더 이상 사설하지 말고 문제 풉시다. 자, 일단 1교시 문제, 이제 수정하는 문제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형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템플릿에 대한 요 안내 문구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 KPC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없습니다. 그건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시험 처음에는 이제 안내 문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라고 하는 확인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다 끝났고 이상이 없으면, 얘를 델리트 지우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늘상 하듯이 평면도에서의 치수의 측정이 편하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치수를 측정할 게 2개밖에 없네. 2개밖에 없는데 이미 한 가지는 딱 봐도 아이씨 달라. 예, 여기 경사만 눈에 띄게 다르죠. 눈에 띄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전개가 돼 있는데 여기는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저기 각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게 양쪽이다. 그럼 여기서 이미 여기서 뭘 해야 될지는 난 결정이 났어. 면, 페이퍼. 면 테이퍼죠. 분명히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야 되고, 바깥으로 벌어져야 되고, 이 2개의 각도는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예상이 가죠. 확인은 해야 되지만 예상은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 가는 건, 얘는 확인하면 분명히 맞을 거야. 라는 게 예상이 가요. 왜? 여기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치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이 위치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게 단서겠죠.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 치수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DLI. 자, 여기서, 잠깐, DLI. 뭐가 잘못됐네요. 자꾸 커서가 이상하게 가네요. 찍고, 쭉 당겨서 확대를 해보면 80. 그쵸? 저게 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각도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DAN 해서, 자, 이제 여기, 찍고, 안 되죠? 예. 예, 3포인트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저 부분이 이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타원. 타원이니까 얘를 선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선이 아예 없냐? 아니요, 있어요. 요 밑에, 요 선. 저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저건 이제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어찌됐든 선이니까. 화면을 쫙 돌려버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선은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선을 쓰던가, 아니면 이 선을 쓰던가, 아니면 이 선을 쓰던가. 그렇죠? 한 면에 4개의 선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자, DAN 해서 전 아래쪽 선 쓸까요? 여기 아래쪽. 자, 커서가 이상하게 되는데. 이쪽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선택되죠. 여기도 반대쪽 똑같이 가장 바깥쪽 이렇게 하면 각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 저는 저 3D 상황에서 저거 너무 화면이 복잡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차마 저렇게 화면 돌려가면서 저렇게, 이 선이 거기에 선이요. 따져가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뭐요? F샷. 플랫샷이죠. F샷 해서 작성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엔터. 그 다음에 DAN.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플랫샷을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지워줘야 하기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이 명확하게 되니까 그냥 3D 형상에서 하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2도고 얘가 12도고 결국은 10도고 그게 양쪽으로 나눠져야죠. 그러니까 5도, 편측으로 5도입니다. 5도고 얘가 어떻게 이 방향으로 즉 이 상태에서
여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기준 포인트고 여기서 이쪽에 최적이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돌출되는 거니까 늘어야 돼요. 최적이 느는 방향이다. 그러면 기준은 분명히 이 두 점이 있는 요 평면일 거란 말이에요. 요 평면. 면 테이퍼면 우리가 법선을 그리잖아요. 법선을. 근데 법선은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라. 그렇죠? 지금 요 4분점을 포함하는 이 평면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죠. 네, 저 4분점 포함하는 평면 중에. 근데 두 번째를 1루 해서 두 번째를 찍어줄 거냐 아니면 1루 해서 두 번째를 찍어줄 거냐. 즉 인장 방향이 이쪽이냐가 뭐 관건이죠. 근데 최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뽑았을 때 각도를 플러스로 적으면 이쪽의 최적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플러스일 때 줄어. 마이너스일 때 늘어.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 내가 플러스 5도 하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휙 가겠죠. 내가 2번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 최적이 주는 대신 여기 최적은 뭐야? 늘어요. 그렇죠?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2원을 빼고 마이너스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은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도 이제 면 테이퍼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막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화면을 돌려서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 자, 그 다음에 테이퍼 T 그죠? 그 다음 면은 자, 여기서 이면 그쵸? 화면 돌려서 반대면도 잡아줘야죠. 여기서 이면 그렇죠? 양쪽 면 잡고 그 다음에 4분 여기 4분 그쵸? 방향을 직교 F8을 켜고 이쪽으로 뺄 거냐 이쪽으로 뺄 거냐인데 이쪽으로 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이쪽으로 빼면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전 두 번째를 여기로 찍고 자 5도라 그랬죠? 5를 입력을 하고 엔터 그쵸? 그러면 여기 갑자기 원이 작아졌죠? 작아졌다는 건 위에서 보면 평면에서 보면 예, 그렇죠?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도를 보면 12도로 좀 멀리 가버렸지만 예, 이거 저거는 이제 저기 이제 각도가 확 크게 좀 얘가 이제 경사가 좀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좀 저렇게 멀리 가버렸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12도로 바뀐 걸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2도. 그래서 제대로 수정이 됐다. 자, ESC 명령 끝내고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델리트. 자, 화면은 롤로 돌려줄게요. 롤로 촥 이렇게 돌려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거 다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딱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확인 DLI 여기 중심 자, 여기 중심에서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조금 캐드가 좀 이상한데 자꾸 명령을 치면 다른 쪽으로 나가버려요 얘가 중심에서 4분까지 UCS를 안 바꿔서 그렇구나. 죄송해요. 정신없이 했네요. 지금 치수가 안 그려지는 건 지금 UCS 제가 안 바꿨죠. 자, UCS. 엔터 V. 네, 현재 바라보는 쪽을 XY 평면으로 만들어줘야죠. 저도 가끔 깜빡 해요. 자, DLI. 자, 여기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자, 62. 자,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까지 23 맞고 그 다음에 각도 자 DAN 해서 자, 얘 찍고 예 안되겠죠 자 얘는 돼요 얘는 찍으면 선택되는데 지금 얘 찍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뭐예요 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돌려도 다 원이에요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이기 때문에 선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플랫샷이 있고 저는 그냥 플랫샷 안 하고 그냥 요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 4분 4분의 선을 하나 그려요. 저기는. 그래서 EAN 선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같은 줄 알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같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러셔야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 한 1도, 2도 차이면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시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같은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면 1도니까 1도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돌아. 15도가 되려니까 이 방향으로 돌아야겠네요. 이 방향으로 제껴줘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 서 보면 지금 제가 정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정면에서 보고 있는 상태로 보면 반시계 방향,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도를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치수 확인할 거 있죠. 이렇게 이제 SR52 요거 반지름 52 요거 반지름도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확인하려면 플래시샷 하는 게 가장 나아요. 안 그러면 여기다 원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원 그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번거롭고 요건 F 슛 작성. 어차피 플래시샷은 뽑아줘야 된다. 어차피 플래시샷 뽑아줄 것만 엔터 얘를 그리는 것보단 여기다 하는 게 낫을 수도 있겠네요. 선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플래시샷을 하니까 이걸 통해서 치수를 뽑아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네요. 52.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도 치수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플래시샷을 이용해서 치수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다르네요. 그렇죠? 얘는 같고 52. 그렇죠? 52는 같고 얘 다르고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을 했고 이제 이쪽인데 16이다. 3이 틀리네요. 19니까 이 원이 3이 커져야 되고 그렇죠? 3이 커져야 되고 근데 이게 원만 커지면 될 문제는 아니고 육각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육각도 같이 커져야 된다. 처리하는 건 그냥 옵셋으로 하면 돼요. 어차피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늘릴 방법은 옵셋밖에 없잖아요. 옵셋. 그리고 옵셋으로 하는 거고 이제 옵셋 때는 방향성 플러스 하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지금 이 구멍이기 때문에 속이 빈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우린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파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으로 값은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면 될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 돌려서 작업을 했죠. 맞아. 어차피 쟤는 필요가 없겠구나. 치수는 다 확인했으니까 요거 다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거 해서 다시 그려놓을게요. 얘 지워버리려고.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 우리가 이제 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요 9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9 DRA 안 될 거란 말이야. 9는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저 9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야지만 확인이 가능해. 안 되니까. 그래서 9를 확인 끝났잖아. 필요는 없네. 그리고 여기다 다시 변기할게요. 변기하고 변기를 하고 자 이거 1도 1도 돌리는 것부터 자 화면 쭉 해서 요 면이죠. 요 앞에 있는 면 그렇죠? 요 면이니까 솔리드 에디트 자 나 앞에서 이제 늘상 얘기했지만 크게 잔소리 안 할게요. 저거 이제 면 테이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면 회전과 테이퍼는 구분해서 쓰는 게 좋아요. 초반에 물론 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저 부분을 면 테이프로 처리하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아직 개념이 희박한 상태에서 면을 한 개의 면을 단순 회전시키는데 면 테이프를 쓰는 것보다는 면 회전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면 회전을 씁니다. 자, 그래서 F
R. 자, 그리고 어느 면? 요 앞에 있는 요 면. 그쵸?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 거예요? 얘를 축으로, 그쵸? 얘를 축으로 이쪽으로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이 저는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일 거니까 반시계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려면 첫 번째를 어디? 여기, 두 번째를 여기로 찍어야 돼요. 왜?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데를 바라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다 이제 자꾸 사설 안 한다 그래서 사설해서 죄송한데 뭐 엄지 손가락을 갖다 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갖다 대서 내가 선을 그린 방향으로 놓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찍은 쪽으로 엄지 손가락이 가게 뭐 손을 놓으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회전 방향이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거는 좀 웬만하면 피하세요. 저기 사무실에서 그러고 도면 그리고 있는 애들 보면은 참 한심하죠. 네가 프로니? 저는 아직 학생인데 여러분들 거예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저기 자격증을 합격하고 나면 학생이시면 안 되죠. 취직하실 거라며요. 프로셔야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의 기준선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직도 학생이면 불합격. 나 학생이에요. 나 실력이 부족해요. 나를 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불합격. 이건 불합격이고, 난 그래도 프로가 회사 들어가서 일할 만큼의 실력이 됐어요. 완전한 숙달된 프로는 하지만, 그래도 프로의 느낌은 납니다. 이러면 합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프로의 느낌이 나. 당신에게서 프로의 향기가 나. 우리는 당신을 신입사원으로 뽑겠습니다. 이거고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실력 부족하니까 저를 고려해서 뭘 해주세요. 이러면 회사는 나가. 이거예요. 물론 이 지식이라는 게 범용 지식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특수 지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몰라도 회사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회사도 알거든요. 이건 우리 회사 들어오지 않으면 넌 못 배워. 어디 가서도 못 배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안 들어가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안 들어갔는데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미숙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가 그걸 인정을 해준다? 아니죠. 왜 인정해줘요? 야, 그거 미숙한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냐? 이거잖아요. 미숙하면 지원하지 마. 이거라니까요.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숙해요. 자격시험 보지 마. 공부 더 해서 봐. 저 미숙해요라는 말을 안 할 때 와서 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미숙합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예요. 저 미숙하니까, 나 부족하니까 봐주세요. 안 봐드려요.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감고 있어요. 명확한 개념을 해요.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를 바라본다. 그런 시각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찍은 데 첫 번째를 바라보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 바라본 상태에서 각도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반시계냐 시계냐.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렵네 복잡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 숙달이 되면은 금방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면 선택 후에 엔터 치고 첫 번째 어디 여기, 두 번째 어디 여기. 그렇죠? 그래서 1도를 입력해 주면 돼요. 1 엔터. 그렇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죠. 자, 그리고 ESC로 명령 종료할게요. 그래서 10평면도 가서 딱 보면 각도가 15도로 바뀌어 있다. 그렇죠? 자, 얘는 맞췄으니까 이제 지워주고요. 델리트. 나머지 옵셋. 뭐 옵셋은 어렵겠어요. 화물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여기서 좀 짜증나는 거는 좀 면을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짜증나는 거죠. 나머지는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F5. 자, 여기 원 안쪽 면. 아직 5가 입력 안 됐네요. 그냥
그냥 필렛을 입력해버렸네요. 솔리드 에디트를 실행 안 하고 F5 했어요. 예, 잘못했죠.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5. 자, 이 안쪽 면 선택하고 그냥 선택됐네요. 자, 그 다음에 육각형의 요 안쪽 면. 안쪽.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잘못해서 이렇게 선 건드리면 이상하게 선택되거든요. 요 안쪽에 충분히 확대해가지고 안쪽에 여기 찍어주고. 화면 좀 돌려야겠죠. 나머지를 선택을 하려면. 나머지 세 개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해서 그쵸. 그러면 여긴 다 선택했고 반대쪽까지 돌려서 한꺼번에. 뭐 저기 나중에 해도 되긴 돼요. 반대쪽은 나중에 따로 명령 다시 실행해서 해야지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김에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예, 플러스 아닙니다. 안쪽으로 파고 드는 거니까. 그쵸. 커졌죠. 그리고 나서 ESC 하고 나서 이제 얘를 딱 보면은 19로 바뀌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화면을 좀 제대로 돌려서 보면 19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정도 다 끝났다. 남은 거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 돌리고 아까랑 롤로 한번 돌려줄게요. 아까랑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UCS도 안 바꿔놓고 치수기 안 된다고 명령이 이상한데 여기서 지금 캐드가 이상해요라고 실수를 했죠. UCS 엔터. 자, V 엔터. 그래서 XY 평면을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DNI.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하고 여기 찍어서 자 68 그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60은 요 안쪽이네요. 여기 하고 여기 요 안쪽 찍어서 60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BRA 안쪽 게 선택이 안 되는 게 여기 선택 안 되는 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요 뒤에 있는 애. 얘가 원이 아니죠. 원형이 원에 만나서 구멍이 뚫리게 되면 저게 스플라인이에요. 타원도 아니에요. 스플라인.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2원을 찍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치수 이렇게 나오죠. 치수는 항상 Z축이 제로인 값 면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해도 치수가 거의 거기에 기입되진 않아요. Z축 값이 제로인 쪽에 기입. 자, 그래서 R10이라는 거 확인했죠.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원도 요 뒤가 타원이잖아요. 타원.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치수 기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DRA. 자, 여기 찍고 만착할 저 뒤쪽에 기입되죠. 우린 치수 간만을 확인하면 되니까 24.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틀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요번 문제도 한 3개 수정 포인트 UCS 엔터 두 번 쳐가지고 원래대로 돌리고 3개 포인트가 수정하게 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얘의 최적 정답 띄워놓고 최적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 띄웠고요. 볼륨.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524 004 5264 그쵸.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네요. 수정이 제대로 잘 됐다는 얘기죠. 물론 실제 시험 때는 저 값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산출한 값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맞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